일본으로 날아가고 미국으로 갔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아무튼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진영의 어떤 우리 정치구단 박지원 이분들은 이제 단식의 이 수가 그 끝은 그 다음은 사태밖에 없다.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걱정하고 앞날을 좀 이렇게 내다보는 이 정도의 멘트를 했지. 이분이 황교안이 왜 단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예요. 위기 모면용이다. 최근에 뭐 김세연의 어떤 뭐 인적 쇄신 요구, 당내외 어떤 리더십 약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단식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황교안이가 도중에 무슨 지소미아를 언급했는데 김원걸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분이 좀 이렇게 톡톡 쏘잖아요. 이렇게 콕콕 찌르는 얘기를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황교안이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지소미아를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그 종료를 중단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저 아베야? 어? 참나 진짜 뭐 자민당 뭐 어디 2인자야 뭐야? 하여간 그것을 두고 그 풍경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김원걸 위원장은 해방 후 최초 일본을 위해 단식하는 열쇠가 탄생했다.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아주 하여튼 자, 뭐 그런 거예요. 리더십 논란 때문에 뭐 단식했다, 돌파구 없다, 뭐 한겨레 사설 같은 경우는 명분 없다, 뭐. 자,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황교안이가 왜 단식하는지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아니면 그 파편화된 그 조각조각적인 이유가 모두 다 뭉뚱그려서 황교안을 움직이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럼 저도 나름대로 진보수다라는 채널을 통해서 왜 황교안이가 단식에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름 분석한 게 있어요. 문 대통령 따라하기다, 따라잡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문 대통령 일정에 약간 방해놓는,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에 단식하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벌어지고 나면 이래서 황교안이가 단식했구나 라고 역순으로 해석이 될 것 같다. 자, 다음 이제 오늘 그 야당 여야 3당 이제 그 뭡니까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아까 이제 미국행을 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경제가 가는 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의 안경 쓴 모습을 보고 못 보던 얼굴이 이렇게 그냥 아니 분위기 좋으라고 어색하니까 서로 맨날 그런 농담 던진 것 같고 그 여성 비하다. 뭐 방송에 여성 아나운서들이 안경 쓰고 나왔는데 그거 그런 시대인데 말이야. 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 여성 원내대표를 까고 있다, 비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기사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남는 정보는 결국은 이 세 명이서 미국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나무님 그 나경원은 미국에 그 방위비 협상하러 미국 의회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유이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이유예요, 이유.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왜 갔냐?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뜬금없지 않아요? 자, 첫째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황교안이 네.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과 네. 나경원이 미국 날아간 것과 그 협상 날아간 것과 둘 다 이유가 똑같아요. 같은 이유예요, 둘 다. 당내에서 나오는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을 피한 거예요. 도주 피한 거죠. 피한 거죠. 네, 피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왜 피했냐? 이러니까 건들지 마. 나 단식하니까 건들지 마. 하나는 나 왜 피했냐 이거예요. 자, 다음.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주한대사. 제가 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제가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인사가 요즘에 방위비 인상에 있어서 엄청나게 우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위원장 그 이해운 발음입니다.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관저로 불러서
20번 넘게 방위비 인상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외교 결례죠. 예?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이 사람 미치겠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너무 막 나간다. 너무 군인 너무 권위적으로 결례스럽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우리를 대하고 있다. 라고 막 성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거 일본인입니다. 예?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엄마가 일본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얘. 저 코털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볼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코털도 군대에 있을 때는 코털을 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주한대사로 임명되고 저기 폼페이오가 저기 추천해서 아무튼 임명된 그 시점부터 저 코털을 길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들, 최근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주한대사가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있어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를 압박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 하고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식이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민식이 스쿨존, 안전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인지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지시하셨고 하루 만에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고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어제 그 국민의 대화에 있어서 국민의 대화에 있어서 주최 측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요? 그게 기획 의도입니다. 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이 포멀한 쪽, 약간 규정화시키고 뭔가 좀 규격한 걸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레거시 미디어, 언론들, 주류 언론들은 특히 하나같이 다 호평했습니다. 사설 통해서 쇼다 이런 거는 대도 않는 얘기지만 아무튼 뭡니까 팬미팅이었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막 깠습니다. 그걸 김어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단어만 따서 곡해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어떤 효과를 반감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MBC의 이 주최 측의 반응이 재밌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획 의도였어. 자, 하여간 저도 이제 그 짤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MBC를 향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지만 요약하자면 성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노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했던 그 분위기가 낫다. 우리가 좋아하는 리더들은 그러한 시장통 분위기에서 더 빛을 발한다. 하여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향후에 지지율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하여간 재밌는 반응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전우영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어제 좀 읽어볼게요. 어제 일단 질문하는 주체를 국민으로 바꿔서 민주주의 시대의 순막을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다소 두서가 없기는 했지만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고등학생, 그 모병제, 사심을 담은 질문도 이런 행사의 취지에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소리는 본래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것이죠. 일관되기도 하고 정제되기도 어렵습니다. 어수선해 보이는 장면들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시청자들이 일견, 중구난방 같은 질문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5천만 가지의 욕망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면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도 막 이해가 돼 그것만으로도 이 행사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조동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멋있는 평.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막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되고 됐어. 자, 뭐 즐거운 얘기입니다. 여당은 항상 뭐 방향성 자체가 개혁 아닙니까? 거기 와중에 이제 청년을 전략 공천하겠다. 그 5개 권역에 총 6명을 공천시키겠다. 뭐 플래그십 공천식으로 각 권역별마다 하나씩 청년들을 꽂아 넣겠다. 전략 공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얘기죠. 자, 네, 이런 그래프만 봐도 뭐 하여튼 뭐 20대에서 40대까지의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대거층 청년층을 대거 원내 진입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미세먼지의 시대가 왔죠? 반기문 시대와 미세먼지 하면 반기문 아닙니까? 예? 벌써 한 일주일째 미세먼지가 조금 농도가 짙던데 반기문의 이제 활동이 시작됐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예? 반기문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할 게 없고. 자, 오늘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국발 한국의 피해는, 미세먼지의 피해는 32%다. 그러니까 중국 탓은,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의 총량에서 중국 탓은 3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거는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한국 쪽에서는 39%인가? 연구 결과를 냈고, 뭐 중국은 뭐 20 몇 프로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합의를 본 겁니다. 아, 그 한 중간 정도가 맞겠지?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중국 탓은 30%다. 요게 요번에 나름의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까지 뭐 반기문 우리 그 미세먼지 대책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국 탓은 30%, 최소 30%에서 최대 50%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30%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과 여러 가지 얘기가, 규제가, 간섭이, 외교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짚어줘. 자, 됐고. 자,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경기 지표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 지표 나쁩니까? 경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다.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다 통계청의 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뭐 가정 빼고 이것 빼고 해서 지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멋있게 그려서 떠버리는, 경제 망했네, 경제 파탄이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외국에서 나오는 지표를,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외국발 기사들을 다루지 않아요. 무디스, 최근 나왔던 무디스, S&P, 피치, 국제 3대 평가사는 물론 OECD, WEF, 그 국가 경쟁력 발표하는 요번 10월 달에 나왔죠. 우리 2개 다 놀랐다고. 기사를 드러내고, 뭐 기사는 내보내겠지만 그게 노출이 됩니까? 댓글 한두 개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정권이 미친 정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늘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 파탄이다, 나쁘다, 이거는 매국노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의 근거가 외국의 자료, 객관적인 자료라면 가져와. 좀 같이 한번 보자. 근데 맨날 갖고 오는 자료가 그런 것들이에요. 왜곡한 자료. 자, 우리 앞으로 경제를 논할 때 홍준표처럼 뭐 홍대 앞에 뭐 공실률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들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라는 현 상태를 논할 때는 이 민주원 연구원의 이 얘기도 국내 얘기니까 이것도 빼버리자고요. 객관적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외국 신용평가사, 외국 기관들이 뭐 40년째 얘기하고 있는 WEF의 발표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다 안정적이래요. 다 좋대. 단계가 올라가고 있대.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OECD에서. 이거 뭐야? 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눈감채 주관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갖다 쓰는 그런 식의 보도 방식. 정말 매국행위 아닙니까? 자, 경제는 늘 엄중한 겁니다. 엄중하게 달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다 왔어요. 다 끝났어. 자, 35분 지났고 다 끝나고. 자, 아베가 요즘에 위기입니다. 에? 요즘에 아베 뭐 기사 보면 벚꽃놀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벚꽃놀이가 뭐길래 아베가 위기라는 거야? 아베가 위기입니다. 왜? 얘가 이 벚꽃놀이 행사라고 하는 곳에 측근들, 게다가 자기의 부인, 이 원하는 인사를 초대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불법 선거 운동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베는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베의 임기는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아시잖아요. 일본 수상은 도중에 바뀔 수 있어요. 지지율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지고 아베의 지지율은 40% 후반대로 폭락했죠. 흐름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많이 떨어지면 사퇴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뭐 그런 일이 될지. 지금 흐름 좋아요. 흐름 좋아. 10월달 소비세 인상에서 민심이 흉흉하지. 지역 경제는 한국인들 완벽하게 거의 안 가서, 일본 여행 안 가서 완벽하게 망하고 있지. 아베 저러고 있지. 지지율 폭락하고 있지. 뭐 아베노믹스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많던데, 이런 흐름 속에서 내복을 사야겠습니까? 그 공짜 내복이 그렇게. 자, 뭐 제가 물론 여기 방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죠. 진짜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은 흐름에 아베가 물러날 수 있는 이 좋은 흐름이 가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추워졌다고 그 유니클로의 내복이 뭐길래, 히트텍이 뭐길래 그렇게 줄을 선단 말입니까? 자존심. 우리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민족의 자존심을 처음 세웠어요. 근데 내복 한 장에 무슨 민족을 팝니까? 자존심을 팔아요. 자, 탑10은 자, 내복을 2벌 준답니다. 자, 좀 더 같이 한번 가시죠. 네. 흐름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티지지가 이게 미국 민주당 경선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지역구에서 아이오와 지역구에서 1등을 했답니다. 지지도 갑자기 1등을 치고 올라왔대요. 물론 전체적인 지지도에서는 뭐 워렌, 바이든,